반갑습니다. 약간이라도 새로운 시도를 해보고자 하는 서울 IVF 이경훈입니다. 오늘은 이노시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의원 이름이 서울 IVF인 이유가 IVF를 전문화하는 의원이라는 의미를 넣기 위해서였어요. IVF는 체수정, 실험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의원 이름에 IVF를 말하는 건 저희가 실험관을 잘하는 의원이 되겠다 또는 실험관을 잘하는 의원이다 라는 말을 강조하고 싶어서였어요. 제가 IVF 실험관을 공유하고 있는 여성들이 크게 한 3가지 그룹으로 나뉘는데, 첫 번째가 난소 나이가 안 좋으신 분, 또 하나는 다낭성 여성한테도 제가 실험관을 공유할 때가 있어요. 마지막 그룹은 이게 남성층 난임이 있으신 아내분들한테도 실험관을 공유하고 있어요. 난소 나이가 안 좋은 여성하고 다낭성 여성은 정말 극과 극이에요. 난자 채취를 할 때 보면 바로 직전 난자 채취에는 한 개의 난포도 아까워서 일어나자마자 저에게 난자 채취 됐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난임 여성이 있기도 하지만, 그 다음 난자 채취해보면 난포가 막 20개 이상 커져 있는 다낭성 여성을 보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 걸 볼 때마다 난자 채취가 한 20분 정도 걸리니까 한 40분 사이에 정말 세상 불공평하다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아무튼 다낭성 때문에 옆으로 빠졌긴 했지만 이노시톨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이노시톨은 다낭성하고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거든요. 다낭성은 뭐 잘 아시잖아요. 생리불규칙, 남성 호르몬 과다, 전형적인 초음파 소견, 이런 3가지 중에 2가지가 있으면 다낭성이라 하는데, 진단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몇 번 외래 진료하면 다낭성이다 아니다 라는 진단은 금방 받거든요. 이 다낭성의 경우에 특징이 뭐냐면 배란 장애가 있기 때문에 배란만 몇 번 성공하면 자연 임신에 바로 성공하는 경우도 있고요, 인공수정으로 바로 임신에 수월하게 도달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지만 의외로 여러 번 배란에 성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임신이 되지 않는 경우도 많고요, 난포가 2-3개 적정하게 컸음에도 불구하고 인공수정에도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실험관을 시작하는 경우가 은근히 많아요. 다낭성 약간 딜레마적인 상황에 빠지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예를 들어서 배란이 불규칙하기 때문에 정상 여성인 경우에는 1년에 12번 임신 시도를 할 기회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다낭성은 1년에 한 4번, 6번 정도의 임신 시도할 수 있는 기회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2달에 한 번, 3달에 한 번 배란이 되니까 남들보다 임신 시도할 수 있는 빈도가 되게 낮죠. 그리고 좀 더 나가보면 배란이 잘 안 되니까 난소를 자극을 하거든요. 그래서 1-2개 정도 적정 난포수가 자라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는데, 아무리 연한 자극을 줘도 난포가 막 5개, 6개 자라는 경우가 많아요. 저희가 난임 진료할 때 가장 걱정하는 게 다태아거든요. 3태 이상의 임신은 정말 위험하거든요. 3호도 위험하고 신생아도 위험하고. 근데 다낭성 경우에 난포가 너무 많이 자라는 경우가 있어요. 배란에 성공했다 하더라도, 난포가 잘 컸다 하더라도, 이렇게 난포가 여러 개가 크면 이거 자연 임신 시도를 공유해야 되나? 인공수정을 시도해야 되나? 이렇게 되게 꺼리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경우는 저희는 차라리 실험관 시술 하자고 그래요. 실험관 시술을 하면 임신낭의 개수를 이식하는 배아의 수로 조절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실험관 시술을 할 때나 인공수정을 할 때 난소의 반응을 약간 올려줄 수 있는 경부약으로 가장 유명한 약이 인슐린 작용 개선제인 메트폴민이에요. 거기에 더해서 이노시톨이 있어요. 메트폴민은 인슐린 작용 개선제인데 의료진이 처방해야지 구할 수 있는 약이니까 이건 난임 여성분들이 구할 수 없어요. 여기서 굳이 다룰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오늘 언급할 이노시톨은 난임 여성들이 구할 수 있는 약이니까 좀 알려드릴게요. 이노시톨은 약간 설탕 분자예요. 그래서 과일이나 곡물 등에도 있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이게 약간 까다로워서 비타민이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비타민이 아니다 라고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게 뭐가 중요하겠어요. 솔직히 말하면 비타민이든 아니든 별 중요하진 않죠. 이노시톨 먹었을 때 어떤 효과를 갖느냐가 우리한테 중요하잖아요. 메트폴민하고 비슷하게 인슐린 대사 과정에 아주 좋은 효과를 주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이노시톨 투여를 할 때 우리가 알아야 되는 단어가 있어요. 뭐냐면 이노시톨이 크게 2가지 종류가 있어요. 카일로 이노시톨
이노시톨, 마이오 이노시톨. 뭐 영어로 돼 있어서 복잡하긴 하겠지만 되게 비슷한 화학 구조물을 가지고 있어요. 마이오 이노시톨이 대사가 되면 카일로 이노시톨이 된다고 알려져 있으니까 아주 미세하게 틀리긴 하는데 미세한 화학적 차이가 약간 다른 화학적인 작용으로 이루어지게 한다고 알려져 있네요. 정리를 해보면 이노시톨은 두 개가 있다. M 이노시톨이 있고 C 이노시톨이 있다. 이름은 비슷한 듯 약간 다르다. M 이노시톨이 대사되면 C 이노시톨이 된다 정도를 갖고 이제 우리가 약물을 선택을 해야 돼요. 실제적으로 M 이노시톨과 C 이노시톨 중에서 다낭성이 좋은 이노시톨은 M 이노시톨이에요. 그래서 과거에는 C 이노시톨을 단독으로 먹는 경우가 있었는데 C 이노시톨을 너무 많이 먹으면 다낭성을 더 나쁘게 할 수 있는 테스토스테론 상승과 연관이 있다고 알려져 있어서 이제는 거의 복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최근에는 M 이노시톨하고 C 이노시톨이 같이 있는 콤보 약제가 나왔는데 뭐 시중에서도 쉽게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쓰는 경우도 있지만 최근 들어서는 M 이노시톨 단독 제형이 도움이 된다는 보고가 많아요. 이것은 난소 내 M 이노시톨과 C 이노시톨의 비율 때문에 관련되어 있는 건데 다른 조직은 한 40대 1 정도인데 난소에서는 한 100대 1 정도로 M 이노시톨이 우월하게 높다고 하네요. 그래서 난소에서는 C 이노시톨이 큰 의미가 없대요. 그래서 C 이노시톨 먹어봤자 안드로겐 상승으로 이어지게 되니까 굳이 먹지 마라. 이노시톨을 복용하려면 M 이노시톨 단독 제제가 낫다. 이게 이제 대세예요. 이제 요약해 드려 볼게요. 첫째, 다낭성 난소가 있을 땐 이노시톨을 드시는 게 도움이 돼요. 이노시톨 먹겠다라고 결정했다면 시술 3개월 전부터 꾸준히 먹어보는 거 괜찮아요. M 이노시톨을 먹고요. 단독 제형으로 2.0g 정도 먹는 게 좋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통상적으로 임신 성공하면 복용은 중지예요. 만약에 M 이노시톨 단독 제형을 구할 수 없다면 병용 경기식도 택하는 건 나쁘진 않는데 이게 잘 보면 M 이노시톨 성분 용량과 C 이노시톨 용량이 한꺼번에 병기되어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50대 1을 넘는 M 이노시톨 우월 경기식을 선택하는 게 스마트한 선택인 것 같아요. 여기까지가 이노시톨에 대한 오늘의 내용이고요. 오늘도 한 박자 가지 말고 반 박자만 앞으로 나가봐요. 현재를 믿고 누적을 믿어보세요. 그러면 미래가 약간 바뀔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